시장에 탐내는 주식을 찾아서 여러분의 두시를 채워드리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서로 똑같이 갚아주겠다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요. 또 미국으로의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직격적인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거리가 꽤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달러원 환율도 꽤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손실을 일으키는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 증시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참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동엽의 소수 의견 시간을 통해서 과연 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볼 때 우리는 조금 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한 김동엽의 소수 의견. 오늘도 S1 투자연구소 김동엽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시장이 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또 거기에 따른 금리 인상과 신흥국의 불안감, 이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또 달러 강세, 참 쉽지 않은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과연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오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의 시장 안건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증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가 휩싸인 가운데 과연 바닥을 치고 올라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다수 의견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 증시는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버티자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저도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긴 했는데 네. 일단 다수의 분들이 이렇게 보는 이유는 있겠죠. 분명히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굉장히 큰 슈퍼위크를 겪었었죠. 북미 정상회담과 어떤 지방선거의 어떤 그 여당 쪽의 압승 이런 분위기만 보면은 굉장히 그 이벤트 이후에 괜찮겠다라고 예상한 분들이 오히려 많았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다시 재발을 하는 분위기고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어떤 점도표상의 분위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고 이에 따라서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원화가 급격하게 약세로 전환되는 현상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신흥국 리스크가 점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들이 우리나라까지 전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이번 며칠 동안 좀 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00선은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 가치를 봤을 때 PBR 수준 1배 수준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이하로 내려가 봐야 얼마 안 내려갈 거고 이제 조정은 거의 다 지수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느냐 그런 시각들이 아직까지는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6월 초부터 있었던 6월 위기설 혹은 7월 위기설은 현실성이 낮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결국은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좀 버텨보자 그러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동엽 소장의 소수 의견은 어떤 내용일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소장의 소수 의견입니다. 주식과 현금이 같지 않다는 것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일부러 비 맞지 말자라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셨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예. 지금 그 버티자라는 의견들이 많고요. 추가적으로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좀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이게 이제 다수 의견들에 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소수 의견은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영향이 전혀 없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네. 그 제한적이란 말은 보통 그 영향이 크지 않고
대략 뭐 지수 조정을 봤을 때 한 10% 정도 내외 어떤 조정 이내라고 하면 네네. 영향이 보통 제한적이라는 말들을 상투적으로 많이 쓰는데 네. 그 10%라고 하는 조정을 그럼 일부러 견뎌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제가 네. 지난주 그 선거가 끝난 다음 날 나와서 말씀드린 것이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 신기루에 대한 꿈은 좀 접고 이제 네. 냉엄한 현실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가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가 공격적으로 인상이 되게 되면 최대 연말까지 1%에 가까운 금리 격차가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나라를 떠나는 어떤 자금에 대한 수요를 좀 억제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네네. 우려감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이 최근에 한 3, 4일 동안 시장을 통해 가지고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 주식과 현금이 같지 않다라는 건 항상 주식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 주식은 언젠가 오를 테니까 네.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그냥 주식을 갖고 버텨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데 네. 오르지 않는 주식은 현금하고 등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원칙이거든요. 네네. 오르지 않는 주식을 갖고 계실 바에는 차라리 현금을 가지고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잔비도 결국 계속 맞게 되면 옷도 젖고 몸도 젖는 그런 현상들이 네네.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조정이라 그래도 피할 수 있으면 무조건 피해야지 이것을 시장에 순응해가지고 그냥 조금 견디고 나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이게 투자하시는 그 투자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개개인의 투자 원칙이 다 다르지만 뭐 가치 투자라든지 좀 저렴하게 주식을 샀던 분들이 이게 주가가 하락하든 오르든 상관없이 좀 들고 있다가 네.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그때 파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조정은 좀 버텨도 되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최근에 뭐 작년 연말과 봄을 통해 가지고 제약바이오주들이 크게 네네. 올랐었고요. 또 최근에도 남북 경협주들이 또 큰 테마를 이루면서 올랐었지만 실질적으로 서너 달 동안의 그 어떤 테마의 상승 이후에 하락 부분을 개인 투자가들이 완전히 회피를 했느냐. 네. 그렇게 보면 상당히 아직도 회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견디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남북 경협주와 제약바이오 투자해놓고 손실났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네. 실제 개인 투자가분들은 실제로 아직까지도 큰 손실을 입고 계신 분들이 맞아요. 오히려 많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러 비를 굳이 그럼 계속 맞고 있어야 되느냐, 이 주가의 하락을 계속 버텨야 되느냐, 이것보다는 그럴 바에는 지금은 조금 현금을 보유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시나요? 지금 그 포인트를 보면은 2,350포인트가 네네. 코스피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2월 하순에 있었던 무역 분쟁이 처음으로 발발됐을 때 최하로 찍었던 포인트가 2,350포인트거든요. 네. 오늘 공교롭게도 그 포인트에서 지금 지지가 될까 말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는데 이게 앞으로 현실화된다. 7월 6일 이후에 340억 불의 실제 관세가 떨어지고 중국이 또 보복 관세를 실제 시행을 하게 되면 트럼프 말에 의하면 2천억 불의 보복 관세를 또 매기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오늘 또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현실화되면 2,350선 2월 말에 찍었던 포인트가 좀 의미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위험성까지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지금 뭐 방금 말씀해 주신 이제 의도가 뭐냐면 투자분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지금 네. 주식을 잔뜩 가지고서 이걸 견뎌 말어 하는 분들이 있고요. 네네. 또 현금을 다행히도 갖고 계시다고 하면 언제쯤 사야지 하는 그런 네네. 의도를 굉장히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뭐 지금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본 그 영화 중에 나온 명대사를 하나 좀 읊어드리고 싶은데 네, 말씀해 주세요. 불안정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한테 주인공이 이렇게 군중연설을 통해서 하는 얘기인데 네네. 불안정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크거든 과거를 한번 돌아봐라. 네. 우리가 겪은 과거상의 더 큰 어려움도 결국은 이겨내고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고 내일이 안 보이는 깜깜한 장세지만 뭐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IMF라든가 금융위기 같은 것들이 지금보다 더 크면 컸지 작은 리스크는 아니었는데 네. 그때 이후에도 결국 이긴 분들은 그 어려움을 뚫고 계속 주식 투자를 했던 분들이 결국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런 의도로 본다고 하면 지금의 위기도 결국은 극복을 해낼 위기니까 지금 당장 벌어진 100포인트의 하락을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후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버티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오늘 아침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 소수 의견에 좀 동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아지고 있어요. 네네. 이 시장이 이제 비관적이니까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가요. 뭐 현금 확보를 많이 해야 네네. 돼요. 이런 식으로 좀 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전 사실 오늘 오면서 네. 살짝 생각이 사실 바뀌고 있었거든요. 이 장이 바닥이 거의 다 온 것 같다. 왜냐하면 네. 많은 분들의 의견이 조금 시장을 버리는 식으로 의견을 갖고 가는 분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의 바닥은 가까웠고 네. 오히려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 경제 방송이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정이 지금 남아 있고 그 일정이 남아 있기까지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고 그 일정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런 전략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선 이번 그 어떤 하락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은 무역 전쟁과 네네. 관련된 우려감이 제일 큰데요. 방금 전도 말씀드렸지만 7월 6일이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트럼프와 시진핑의 어떤 성정상 7월 6일 임박해서 실제로 시행되는 부분이 굉장히 적을 거나 아니면 좀 완화되거나 또 무역 협상의 4차 부분이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저는 네네. 그런 식으로 배팅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더라도 아직까지 6월 말까지 남아있는 한 10여일 기간 동안에는 아직까지 어떤 그 문제점의 해결 방안이 뚜렷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늘 이후에는 지수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네.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도 소요되면서 주식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현금 부분이 일정 부분 교환해가지고 갖고 계신 게 더 네네. 나은 흐름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6월 말까지 지수 변동성이 지금부터 이후에는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되지만 급반등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해결이 안 나는 상태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일단은 보수적인 생각으로 조금의 반등이 나올 때 현금화를 시켜서 30% 이상 갖고 계시다가 무역 분쟁이 조금 소기의 성과를 갖게 되는 경우에 7월 초에 적극적인 배팅을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대응 전략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 전략을 짤 때 내가 확보하고 있는 현금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현금으로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시점이 오게 됐을 때 이 네. 내가 확보한 현금으로 무엇을 사야 됩니까? 지금 봐서는 오늘 오전 흐름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이 네네. 낙폭과대주 쪽에서 봤을 때 대형 IT 쪽이 좀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그 다음에는 남북경협주라고 하는 그 어떤 뭐 테마라고 이제 좀 뭐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요 산업적인 어떤 그 구조적인 그 장기적인 가능성 이런 것들에 좀 배팅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7월달 초가 되면 또 8월달 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네네. 어떤 뭐 우리 대통령의 어떤 가을 그 북한 방문 소식들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테마들이 좀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북경협주에 대해서는 어떤 조금 그 기술적이지만 적극적인 그 어떤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종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그림에서 뭐 7월 초에는 이것, 뭐 그 이후에는 이것, 뭐 8월에는 이것 할 수 있겠지만 좀 종목을 하나 저희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그 업종별로 잠깐 말씀드리면 네네. 지금도 그 2분기 실적은 이제 다음 주부터 가시화가 될 텐데요. 네네. 뭐 흔히 말해서 MLCC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면세점, 네. 또 은행이라든가 증권 쪽 업종에 대해서는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실적 상향이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업종은 빠지더라도 반등이 제일 먼저 나오거나 가장 네네. 큰 반등이 나온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종목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우리은행입니다. 네. 남북경협주의 또 하나의 어떤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은행이요? 네, 뭐 생소하시겠지만 그 개성공단 우리은행이 개성공단 지점을 운영을 했었어요. 2004년도부터 네. 운영을 하다가 이제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좀 폐쇄가 되고 일시 보류가 됐습니다만 네. 어떤 그 금융과 관련된 남북경협주의 테마를 찾아라 그러면 우리은행이 아무래도 과거의 경험상 남북경협과 관련된 어떤 테마라든가 관련되는 그 업종 흐름을 좀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고요. 오늘 아마 이사회가 있을 텐데 지주회사 전환 그 결의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축하면서 실적 개선 효과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대세이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그런 흐름을 좀 같이 이해를 하시면 오늘 조정을 통해 가지고서 저가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만 좀 짧게요. 네. 지주회사 전환되면 우리은행이 뭐가 좋은 거예요? 지주회사 전환이 되면은 일단 지주회사 전환 전에 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비은행 투자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제한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주회사가 되게 되면 이를테면 증권이라든가
뭐 관련된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자가 좀 원활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장치가 좀 마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비은행 포트폴리오의 확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확대되나요? 그 제가 뉴스를 보니까 뭐 7천억 원에서 7조 원 뭐 이렇게 비교를 하던데.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네네. 모르겠고요. 네. 한 2, 3조 원 이상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만큼의 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의 수익성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취지에서 지주회사로 전환된다면 우리은행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1투자연구소 김동엽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